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페드 긴축 우려로 이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페드의 긴축 우려가 재부각됐으며 이에 최근 급락세를 나타냈던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며 이 부분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ADP 전미 보고서에 따르면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20만 8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20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견조하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할 때 망설임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경계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2%대까지 상승하기도 했고,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11.74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페드 위원들의 긴축의 발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한 시장을 향해서 일단은 그런 일을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우리의 길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행보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해서 페드의 방향 전환 기대를 일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일단 우리의 길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 2%대까지 돌아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요거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는 이제 내년 3월 달 기준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4.5에서 4.75, 맥시멈 5%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계속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맥시멈 수치까지 진행을 한 다음 물가 잡힐 때까지는 홀딩, 그 다음에는 물가 잡히는 모습이 거의 보여졌을 때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해 보기 괜찮을 것 같고,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솔솔 피어오를 때마다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 계속 나올 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호재가 조금씩 나올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카고 선물거래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0.75bp,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0.2%를 말하고 있고요. 50bp 인상할 가능성은 29.8%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올해는 한 번은 75bp, 한 번은 50bp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7.76달러로 플러스 1.4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이 고용 부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ADP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DP도 좋은데 그 내용까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ISM 9월 제조업 PMI가 56.7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괜찮은 수치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75%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는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할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주택 부분이나 아니면 할부 금융 쪽 어떻게 봐야 된다? 조심을 해서 봐야 된다.
여기에 연관을 받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떨어질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갖고 소비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욱더 안 좋아질 게 이제 향후에 보여질 것이고, 여기에도 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자, 그런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해결을 해줄 뭐 이런 게 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계속 긴축을 한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무언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 하루 만에 200만 배럴 감산에 협의를 하였다.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4월 이후에 최대 감산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바이든 같은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이든 같은 이런 미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액션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급락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라붙죠. 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2번 정도의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는데, 이때 일단 최소 50bp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 이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금리를 따라갈지 이걸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되게 높습니다. 민간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여기서도 뭐 하나 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그 몇몇 분들께서 저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금리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물가가 잡히냐. 이 피저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더하기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물가예요, 인플레가. 요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기준을 좀 결정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계속 올리니까 물가가 잡히잖아요. 그냥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피셔 방정식 이거 쳐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영상 시작 전에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영상 소개란 있죠? 거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11선 돌파하려고 하나 싶더니 돌파 못하고 쭉 빠지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11선 돌파 이 흐름 이제 이번에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거 가지면서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폴란드 원전 사업자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유력을 한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로 에너빌리티 역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두산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수주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협력사로서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요 뉴스 후속으로 나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가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이제 후속으로 폴란드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솔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체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두산이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하청을 받아 수익을 올리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출을 올리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두산 입장에서는 향후에 호재가 많으면 많았지 악재가 많다라는 건 없으니까 요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장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랑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얘들 거 해주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산 수주의 호주 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 이거 자금 조달 완료했다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지금 ESS를 통해 가지고 이 발전 인프라, 이 전력 인프라 요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자금 조달 완료했고 이제 다음으로 공사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요거 역시도 이제 중간중간에 매출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 요것도 기대하기 괜찮겠구나.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이러한 공사를 다뤄내게 된다면은 이게 레퍼런스가 되어가지고 다른 공사를 또 따낼 수도 있고 또 따낼 수도 있고 요걸 반복해서 갈 수가 있겠죠. 야,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예전이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준비를 잘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투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외국인 매수 연이어서 며칠 더 연속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게 반등을 하는 게 그렇게 머지않아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11선 돌파를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11선 가까워지고 있어요. 현재 15,000원 부근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현재 위치에서 15,000원 부근이라면 얼마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11선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1선이 일단 당장 돌파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서진 않을 겁니다. 아래쪽을 머리를 향해서 볼 텐데 바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러한 모습들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는데 이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럼 이제 21선 여기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기대하기 괜찮은 것이고요. 일단 21선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여기 말고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11선 계속 눌리다가 1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져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 61선도 떨어질 텐데 61선, 481선 요 겹쳐있는 요 라인을 그 다음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뚫게 된다면 이건 또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사업적인 내용 너무 좋다. 굿.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못 받더라도 두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도 훌륭하다.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며칠만 더 연결이 되게 된다면 현재 위치가 저점일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1선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11선 돌아설 때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21선까지 보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481선 이 겹쳐져 있는 이 61선까지 일단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 다음은 제가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에서 집중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지금 1.4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